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9주차 사이버 강의인데요. 과제 중심 모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 중심 모델의 철학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과제 중심 모델의 주요 개념과 과제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 주요 개념 가운데 표적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문제인데요. 표적 문제는 그냥 뭐 문제라 해도 뭐 관계 없습니다. 자, 문제.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그거를 이제 표적 문제라고 타켓 프로블럼 해가지고 표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문제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서 개입에 조정이 되는 문제. 자, 제시하는 문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 또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급격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입이 조정될 수 있는 그 754 협의회에서 개입이 조정될 수 있는 문제를 표적 문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 자, 클라이언트가 열거하는 문제들 중에서도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원하고 754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인정되며 개입의 초점으로 동의한 문제가 표적 문제로 선정이 된다. 여러분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 원하는 거 많겠죠. 변화가 뭐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뭐 사회적인 측면, 뭐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친구 관계라든지 또 부모님과의 관계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겠고 또 발달 단계상 느껴지는 어떤 진로 문제, 또 이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에서 클라이언트가 강력하게 변화를 원하고 또 754도 판단을 했을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정될 때 이제 표적 문제로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표적 문제는 최대 3개까지 선정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을 가능하게 문제가 너무 많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3가지를 정해놓고 이걸 뭐 3개월 안에 끝냅시다. 뭐 한 달 만에 끝낸다든지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자, 표적 문제 선정 기준에서 클라이언트가 인정한 문제, 또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표적 문제로 제시한다는 거. 자, 공부하면서 표적 문제를 바람직하게 제시하는 의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표적 문제가 무엇이다는 거 여러분. 특히 표적 문제는 3개까지 선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표적 문제에 관한 정의 및 특징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표적 문제 선정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문제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문제가 표적 문제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표적 문제가 있으면은 그 표적 문제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거, 표적 문제 2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목표가 설정되고, 표적 문제 3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표적 문제와 목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주어와 소술의 형식을 갖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표적 문제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것은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표적 문제를 이제 소술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어와 소수의 형식을 갖춰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은 좋다는 거. 땡땡이는 엄마에게 꾸중을 들을 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표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주어와 소수의 형식을 갖춰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은 땡땡이가 엄마에게 꾸중 들을 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게 문제라면, 목표는 화가 나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 않도록 하는 거. 물론 그 전에 이제 화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과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표적 문제 선정 시 주의할 사항은 하나의 목표에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그리고 주어와 소술의 형식을 갖춰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까지 예시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 문제 선정 시 주의할 사항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치료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다. 클라이언트의 관심,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한 뭐 적극적인 동기라든지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심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치료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문제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표적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땡땡이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반항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한 후에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을 괴롭혀요. 이게 문제가 반항적인 행동도 하는 거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표적 문제로 삼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부분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치료사와 클라이언트는 협의를 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땡땡이가 아버지한테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거, 또 그걸로 인해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반 친구를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었는데, 물론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는 것도 문제도 반항적인 행동과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게 연결이 되니까 하나의 문제를 본다면은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것, 친구를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표적 문제 선정 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가제입니다. 가제는 가업이라고도 하고요. 태스크죠. 표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제의 정의와 특징 보겠습니다. 가제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표적 문제에
과제 이제 목표가 다 연결된다는 거 이제 누누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754가 해야 하는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 클라이언트와 754가 함께 계획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수행한다. 표적 문제도 클라이언트와 754가 협조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클라이언트와 754가 함께 계획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거 좀 더 보겠습니다. 과제 내용이나 형식 수행 등에 관해서는 클라이언트와 754가 함께 계획하고 동의한다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자, 754가 클라이언트에게 일방적으로 이거 해 오세요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숙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발성도 떨어지고 부담을 느끼지만은 과제 중심 모델에서 말하는 과제는 숙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또 선택하고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부과하는 숙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754도 함께 과제를 수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과제 작성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적 문제를 설명할 때 표적 문제 예시를 들었었죠. 땡땡이는 엄마에게 꾸중을 들을 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엄마에게 꾸중을 듣거나 잔소리를 들을 때 분노가 올라와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데, 자, 클라이언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를 부여하는데, 뭐 집 안에서 엄마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화를 안전하게 발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인형한테 뭐 말을 하면서 화풀이를 한다든가 뭐 펀치백을 뭐 30번을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화를 발산하는 게 과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만 과제를 수행하냐? 754도 과제를 수행해야 되죠.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기. 그걸 매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났을 때 그때그때 간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754의 과제. 과제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754도 과제를 함께 이제 수행해 나간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다 표적 문제, 과제 목표, 클라이언트 과제, 754의 과제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계약서상에 이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그거를 과제를 이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과제와 표적 문제, 목표라는 게 가장 먼저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표적 문제가 나야만이 거기에 따른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과제는 표적 문제를 명확하게 한 후 과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토론을 통하여 과제들이 제시되며 행동이나 전략적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는 거다. 자,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과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했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 또는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뭐 과제라는 게 처음에 계획했던 과제하고 또 원치 않게 잘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과제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과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주요 개념 가운데 과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클라이언트 과제와 치료사의 과제에 대해서 A씨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간략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혹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활동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우리는 과제라고 합니다. 자, 활동 수행은 세션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션, 즉 면접 밖에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세션 우리가 주 일주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는 세션 안에서 만나는 거고 뭐 세션 밖에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세션 밖에서 수행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치료사의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지지하기 위한 활동,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기관과 협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주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치료사의 과제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주요 개념, 과제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유형으로 두 가지로 일반적인 과제하고 조작적인 과제로 구분하는데요. 자, 목표 달성과 관련된 상위 과제입니다. 자, 우리 유계상으로 일반적인 과제가 조작적인 과제보다 위에 속하는 과제, 상위 과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과제는 목표 달성과 관련된 상위 과제이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적인 과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들어가겠습니다. 조작적인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제시가 되고 조작적인 과제는 일반적인 과제에서부터 돌출이 된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과제가 구체적이는 못하지만은 클라이언트의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제에서 조작적인 과제가 돌출된다는 거. 자, 명확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로 일종의 이제 하위 과제의 형태를 띈다는 거. 자, 일반적인 과제가 상위 과제고 조작적인 과제는 하위 과제입니다. 일반적인 과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은 조작적인 과제는 이제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조작적인 과제는 일반적인 과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과제와 조작적인 과제의 구체적인 작성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발적인 이유로 대안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안학교 입학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과제와 이제 조작적인 과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A씨, 설정 A씨를 드러났는데요. 땡땡이가 대안학교 입학을 준비한다. 이런 건 일반적인 과제고, 되게 이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대안학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방향은 있지, 대안학교를 준비한다는 이제 방향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설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제이고 상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과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하위 과제가 되겠습니다. 입학 가능한 대안학교 정원 수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대안학교 입학 자격 조건과 방법 시기 등을 알아보는 게 이게 조작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안학교 입학을 준비한다는 상위 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게 조작적인 과제. 일반적인 과제는 조작적 과제보다는 이제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이지만은 조작적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를 기술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의 목표입니다. 내용은 간략하지만은 목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기술이라든지 자원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자원을 또 기술을 제공해 주거나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의 목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또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뭐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고 뭐 스트레스 관리 기술도 필요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습법도 필요하겠죠. 분노 조절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한 기술을 직접적인 기술을 제공해 주거나 이런 다양한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뭐 기간을 연계해 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 문제를 구체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과정, 굉장히 체계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 자, 제한된 기간 내에 가능한 건설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게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은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이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의 목표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주요 개념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표적 문제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표적 문제는 이제 3개까지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3개까지 선정해서 단기간에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단기간에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표적 문제 선정 기준은 클라이언트가 인정한 문제, 클라이언트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표적 문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적 문제 선정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견해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거. 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표적 문제와 목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주어와 소수로 형식을 갖추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표적 문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함, 이게 뭐 크게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은 표적 문제를 기술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 됩니다. 땡땡이는 엄마에게 꾸중을 들을 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이와 같이 주와 서술을 형식을 갖춰서 구체적으로 표적 문제는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 표적 문제 하나의 목표가 주어진다는 거. 표적 문제가 3개가 있으면은 3개의 목표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과제는 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표적 문제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표가 기술된다는 거, 설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 문제 선정 시 주의사항,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간신과 또 치료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어우러져서 최대한 합의를 해서 표적 문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 가능한 것부터 표적 문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한테 반항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폭력을 당하는 거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또 더불어서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거.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문제를 두 가지를 같이 표적 문제로 삼을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만 이번 세션에는 진행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표적 문제 선정 주의사항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과제는 가업이라고도 합니다. 태스크죠. 과제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과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해야 할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함께 계획하고 동의한 후에 수행한다. 표적 문제 하나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제 역시 클라이언트가 치료사 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협의가 있은 후에 과제를 이제 제안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과제의 내용이나 형식 수행 등에 관해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함께 계획하고 동의해야 된다. 치료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는 이제 숙제죠. 선생님이 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부여하는 숙제는 일방적으로 숙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있지만은 과제 중심 모델에서 말하는 태스크, 가업, 과제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과되는 숙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거. 과제 작성 예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표적 문제가 땡땡이는 엄마에게 꾸중 들을 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했을 때 클라이언트 과제는 안전하게 분리되는 게 중요하겠죠. 같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형에게 앞풀이 하기, 펀치백 30에 때리기 이와 같은 과제가 주어질 수가 있겠죠. 역시 치료사도 과제가 필요한데 치료사의 역할, 과제 동일한 의미입니다. 클라이언트 과제 수행에 대해 검토 및 평가를 하기 필요한 자원 활용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과제 수행에 검토하는 것을 주 1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간헐적으로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는 표적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야 과제가 설정이 되겠죠. 과제가 먼저 설정이 되고 표적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모든 표적 문제가 나온 다음에 과제, 거기에 따른 목표도 다 나오겠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은 과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제가 좋지 않아서 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으면은 과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과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클라이언트 과제와 치료사의 과제는 예시를 통하여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클라이언트가 잘 수행을 해야 되겠고 또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치료사의 과제, 치료사의 역할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제의 유형으로는 일반적인 과제가 있고 조작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는 상위 과제이고 조작적인 과제는 하위 과제입니다. 일반적인 과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요. 조작적 과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적 과제는 일반적인 과제에서 덜출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과제와 조작적 과정의 설정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과제는 다소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입학을 준비한다 했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작적인 과제에서는 희망하는 대안학교 입학 자격과 조건, 방법, 시기 등을 알아보는 것. 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기술을 하는 게 조작적 과제이고, 일반적 과제는 다소 방향이, 방향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일반적인 과제라고 합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은 개인 목표가 중요하겠죠. 자, 클라이언트의 심형 깊이 있는 그 갈등이나 심리적인 부담감,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드러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가대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입니다. 뭐 친구 사귀는 기술,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 기술, 공부를 잘하는 기술, 이런 것도 다 기술이죠. 분노 조절을 잘하는 기술, 또 거기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가대 중심 모델의 개입의 목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보겠습니다. 가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기 보시면은 단기 개인 모델이다. 두 번째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한다. 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내적 갈등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제 중심 모델이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와 치료사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며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 보기 보시면은 표적 문제는 3개까지가 적절하다입니다. 자, 보기 5개 가운데서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제 중심 모델의 주요 개념과 개인 목표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